금값은 사상 최고점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30%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신호가 앞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 지금 상황부터 짚어보죠. 올해 10월 금값은 온스당 2,8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도 2,78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 겨우 0.7% 정도만 빠진 상태입니다. 거의 최고점에 붙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9만 달러 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거든요. 계산해보면 최고점에서 무려 30%나 추락한 겁니다. 두 자산이 왜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버렸습니다. 연준 자산 규모를 보면 2007년에 9,500억 달러였던 게 2024년에는 7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약 17년 만에 무려 7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연준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그야말로 달러의 대홍수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위기를 넘겨왔죠. 문제는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달러를 계속 갖고 있으면 자산이 녹아내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쳤고 그 결과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물가는 누적으로 50%에서 60% 사이로 급등했거든요. 뭘 사든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 지수는 340% 상승했고 금값은 390% 올랐는데 나스닥은 무려 720%나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거의 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만 배로 올랐으니 사실상 무한대 상승이라고 봐야 하죠. 더 최근인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만 따져봐도 비트코인은 1050% 올라서 11배가 됐고 금은 170%, 나스닥은 140%, S&P 500은 95% 상승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올랐던 거죠. 그런데 2024년 10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은 여전히 고점 근처를 지키고 있고 나스닥도 고점 대비 3%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오직 비트코인만 30%나 폭락한 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던 이유는 제도권 편입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주류 금융시장 밖에 있었는데 점차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왔고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후 비트코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단순히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풀 계획인데 문제는 돈을 무한정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폭등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준 거죠. 홍수가 났을 때 둑을 한쪽에서 터뜨리면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듯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처럼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충분히 키웠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더 이상 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사라진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얼마나 도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도 중요한 변수인데 대형 투자자들은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비트코인의 최대 적은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국채 발행 비율에 대한 내부 원칙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단기 국채 20%, 장기 국채 80%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베센트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2024년에 새로 발행한 국채의 무려 60%를 단기물로 채워버린 겁니다. 그 결과 전체 국채 잔액에서 단기물 비중이 원래 20%에서 35%까지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빨아들인 겁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그런데 금값은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주로 중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 금리에 민감한데 베센트가 장기 국채 발행을 줄였으니까 장기 금리가 덜 올랐고 그래서 금은 계속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 자금이 주로 들어가니까 단기 금리에 민감하고 단기 시장의 자금난이 직격탄이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30% 폭락한 겁니다. 앞으로 베센트가 내년에도 단기 국채를 계속 대량으로 찍어낸다면 비트코인 가격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이 생겼는데 바로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은 12월 FOMC 회의 후 매월 단기 국채 350억 달러 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초 예상은 100억에서 150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사주겠다는 건 단기 시장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더 놀라운 건 파월이 11월까지 양쪽 긴축을 하다가 12월 11일부터 갑자기 단기채 매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정책을 바꿨다는 건 단기 시장 상황이 매우 위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를까요? 그건 아닙니다. 월 350억 달러가 충분한지 아닌지가 핵심이거든요. 베센트가 올해 발행한 국채 규모가 무려 1조 9천억 달러이고 이 중 60%인 1조 1천억 달러 이상을 단기채로 찍어냈습니다. 단기 시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빨아들였는데 한 달에 350억 달러 정도를 다시 풀어주는 게 과연 충분할까요? 만약 충분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고 부족하다면 계속 압박받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파월 자신도 처음에는 150억 달러 정도 풀 생각이었다가 갑자기 350억으로 늘렸는데 이건 연준 의장조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350억 달러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파월은 단기채를 4천억 달러치씩 마구 사주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파월이 아무리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해도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로 받아들이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돈을 무한정 풀면 물가가 다시 급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파월이 푼 350억 달러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 자금이라면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가면서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될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조차 못 올린다면 단기 시장의 신용경색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무적일까요?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금값이 비트코인보다 강세를 보이는 건 정책적 요인이 큽니다. 만약 베센트가 원래대로 장기채 80%, 단기채 20%로 발행했다면 장기금리가 더 올랐을 거고 그러면 금값도 압박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금값의 최대 변수는 5년에서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만큼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당연히 상승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장기채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시장에서만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장기 시장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값 상승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시대였습니다. 주식을 사든 금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뭘 사도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금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라섰고 같은 AI 주식이라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랠리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자산 선택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어떤 자산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거거든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